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안 멘토 권혁철입니다. 오늘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. 지금 에틸렌 스프레드 현 상황이 어떤지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, 결국엔 이 롯데케미칼은 이 나프타와 에틸렌의 가격 차이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재 상황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.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.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,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롯데케미칼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. 먼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기초 소재, 첨단 소재, 정밀 화학, 전지 소재 이렇게 사업 부분을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지금 매출액만 따져 봐도 지금 기초화학 부분이 상당 부분 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이 기초 소재에 대해서 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 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, 앞서 제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에틸렌과 나프타의 가격 차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이 에틸렌을 활용을 해서 이 기초 소재, 첨단 소재, 정밀화, 심지어 2차 전지 동막도 에틸렌을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쉽게 에틸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. 에틸렌 같은 경우 석유를 열 분해하면서 나오는 나프타를 다시 한번 열 분해하면 이 에틸렌이 나오게 되는데요. 이 에틸렌이라는 것을 또 화합하게 되면은 산화에틸렌, 그리고 에틸벤젠, 그리고 뭐 염화에틸, 에탄올, 폴리에텐 등등등 나오게 되죠. 이것을 좀 활용을 해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뭐 필름이라든지 뭐 내외장재, 그리고 뭐 2차전지 동마, 페인트 등등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원유 가격과 나프타의 가격, 이 에틸렌의 가격 차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. 원유 가격이 오르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나프타의 가격도 오르게 되는 것은 좀 당연하게 생각을 할 수 있고, 그리고 에틸렌의 가격도 더 비싸져야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겠죠.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세계 경제가 상당히 좋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. 지금 거의 3년 가까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, 그리고 중동 이슈도 있죠. 지금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, 뭐 이란 문제도 있고,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원유 가격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상당히 좀 상승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. 지금 현재 원유 가격이 WTIU 기준으로 77불 정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. 아무튼 예전에 비해 상당히 상승한 모습이죠. 그렇지만 에틸렌과 나프타의 가격은 그럼 어떻게 지금 가격이 변화가 되었는지 그 부분도 좀 살펴보자면, 먼저 에틸렌 같은 경우는 작년 2월, 3월쯤에 한 700불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다가 지금 현재는 825불 정도 거래가 되고 있죠. 어느 정도 좀 한 200불 정도 오른 상황인데요. 그런데 나프타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2월, 3월쯤에는 한 500불 정도였다가 지금 현재는 692불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. 그러니까 에틸렌의 가격보다 나프타의 가격은 상당히 상승을 했는데, 에틸렌 가격은 나프타의 가격만큼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어요. 이 이유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는 정부 주도로 상당한 석유화학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공장 가동률을 높여왔었는데, 그래서 이 에틸렌의 생산 능력이 한국의 4배 수준으로 높아졌죠. 이 공급량을 바탕으로 중국이 세계 각국에 좀 공급을 하면서 에틸렌 가격의 상승은 좀 더디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나프타와 에틸렌의 가격 차이를 보자면 한 거의 200달러도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인데요. 보통적으로 나프타와 에틸렌의 가격 차이가 300에서 400달러 사이가 되어야 손익분기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는데요. 그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나프타를 수입을 해오고 그리고 에틸렌을 생산을 하게 되는데 손익분기점에 도달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입장인 거죠.
그렇다면 앞으로 이 나프타와 에틸렌의 가격 차이가 어떻게 변화될지에 따른 수익 구조 변화가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. 에틸렌의 가격이 상승을 하면 결국엔 에틸렌을 활용한 제품들의 수요가 늘어나야 될 것인데, 결국에 이 뜻은 경기가 되살아나면서 활발한 경제 활동을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거죠. 그렇다면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한번 해보자면, 지난해 4분기 미국 성장률이 3.3%로 3분기에 비해서 원유 수요가 좀 증가를 했고, 정제유도 마찬가지로 증가가 했는데요. 이는 소비 증가의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실제로 미국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하지만 올해 말쯤부터 뭐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말이 좀 나오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인플레를 어느 정도 잡았고,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망가진 이 경기를 부양을 해야 한다는 거죠. 그리고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을 좀 실시하고 있으면서 올해 경쟁 성장률이 5%로 좀 상향이 한 바가 있거든요. 그렇다면은 중국에서의 경제도 좀 되살아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롯데케미칼의 중요 투자 포인트는 에틸렌과 이 나프타의 가격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럼 차트와 수급적인 동향 함께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게요. 지금 롯데케미칼의 차트를 보시면 거의 지속적으로 하락을 진행을 했죠. 2020년, 21년 때부터, 아니죠, 2018년도 때부터 하락을 진행을 했으니까 상당한 하락을 좀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상 지지라인을 지켜줄지는 좀 의문이긴 하지만,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지금 3일 이평선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이탈 시에는 여기 신저가에 해당하는 부분,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만약에 이탈 시에는 당연하게도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상승시 같은 경우 너무나도 긴 하락을 겪고 있었다 보니까 상승시마다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염두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보자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 사이에 기관 같은 경우 27만 주 정도 매수하고 있고, 반대로 외국인과 개인이 매도 중에 있죠. 이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 중에 있는데, 만약에 기관에서 이 매수에서 매도로 돌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롯데케미칼이 어느 정도 주가에 영향이 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기관의 수급적인 측면도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개인보다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, 이 외국인도 만약에 매도세를 좀 멈추고 다시금 매수세로 돌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롯데케미칼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겠죠. 그래서 이 부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.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롯데케미칼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먼저 에틸렌, 그리고 나프타의 가격,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,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